자, 지금 이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풀어보라고 문제를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원래대로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디 ASC라는 거 입력 받으면 뭐 번호 제목 해가지고 1, 2, 3번 순으로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뭘까요? 자, 여기서 뭐 해야겠어요, 당연히. 파람스에서 얻어와야겠죠? 그렇죠? 뭐를 얻어와야 돼요? 오더 바이가 일단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가 같다? equals id ASC랑 같은지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디테일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죠? 디테일에서 똑같이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first다.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컨테이스 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equal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죠. 그러니까 즉 오더 바이인데 얘가 id ASC냐? 이게 뭐예요? 오더 바이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값을 키로 접근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파람스는 기본적으로 맵이잖아요. 자꾸 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인지하셔야 됩니다. 파람스는 현재 맵이란 말, 맵. 그러니까 맵이라는 녀석한테 get 오더 바이 하게 되면 키로 접근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뭘로 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id ASC면 id ASC 이렇게 써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여기다가 id ASC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하면 되는데, 근데 자, 이런 식으로만 하면 뭐가 문제가 된다? 만약에 고객이 요 유저 아티클 리스트만 입력했어요. 고객이 요렇게만 입력을 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지금 오더 바이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더 바이 자체가 없으면 얘는 기본적으로 널이거든요. 그러면 널한테 일을 시키는 순간 널 포인터 인셉션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가져올 때 얘가 널인지 널이 아닌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널이 아니고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 이게 있으면 근데 그게 id ASC다? 그러니까 엔드 연산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인 거죠. 그러면 아예 앞에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스킵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싫으면 요거랑 똑같은 코드가 뭐겠어요? 파람스 get order by 요거랑 뭐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조건만 하나 더 쓴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쓴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조건문 2개 쓴 거랑, 근데 이제 이렇게 쓸 바에는 어차피 조건문 하나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참이다?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얘가 거짓이면 그 안쪽은 내용은 실행도 안 되는 그런 구조인데, 자, 근데 얘보다 우아한 구조가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자, 우리가 방금 위에서 했던 건데 널보다는 뭐가 나은 거예요? 포함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방금 했잖아요. 컨테이스 키. 그죠? 그러니까 오더 바이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있냐? 그 다음에 그게 있으면 그게 id ASC가 들어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뒤집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막 검색을 많이 해보면 되는데, 여기다가 뭐 리스트 자바 이런 건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자바 리스트 뒤집기 이렇게 거꾸로 뒤집기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 있어요. 자, 보이죠? 그러면 컬렉션 리버스라는 게 있대요. 컬렉션 리버스 얘도 마찬가지로 컬렉션 리버스라는 게 있대요. 그럼 요걸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지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리스트를 뒤져보면 안 되고 아티클스를 뒤집어야죠. 이렇게. 자, 이거면 이게 이렇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유저 아티클 리스트 아직 구현은 안 했지만 오더 바이 DSC 이렇게 입력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그냥 기존이랑 똑같은 거 나온 거예요. 기존이랑 똑같은 거.
왜냐면 일단 오더 바이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ID ASC를 써볼게요. 그러면 1번, 2번, 3번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ID ASC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3번, 2번, 1번 순위 나와요. 그러면 자, 이게 또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컬렉션 리버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면 이렇게 작동이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게시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IDASC라는 명령이 들어오면 얘를 원래는 3번, 2번, 1번 순으로 만들어 놓은 걸 1번, 2번, 3번 순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여줄 때 요 원본 자체를 뒤집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보여줄 때만 뒤집어서 보여줘야 되나요? 그쵸? 보여줄 때만 뒤집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컬렉션 리버스 아티클스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원본 리스트 자체를 뒤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자체를 뒤집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ID AS를 또 입력하는 순간 그 원본이 또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원본이 영향을 끼치면 돼요? 원본에다가 영향을 끼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원본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 불리언 order by id dsc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2로 둘 거예요. 2로.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만약에 참이다. 그러니까 컬렉션 지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참에서 거짓으로 바뀌었다.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order by dsc다. 자, 이때는 뭐 해준다? 역순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어차피 order by dsc는 처음에 true를 넣었기 때문에 얘가 참이니까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언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ID ASC가 있으면 false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order by ID DSC라는 거는 기존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로직.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그럼 else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for 아티클에서 상상된 폼을 써볼까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맨 처음에 고객이 입력을 안 했다거나 그 다음에 입력을 뭐 했더라도 이게 ID ASC가 아니면 그냥 어차피 true잖아요. 그쵸? 그러면 true이기 때문에 뭐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요 안쪽에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유저 아티클 리스트 order by 잘 입력하셔야 돼요. 오타 내지 마시고 ID DSC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ASC를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1번, 2번, 3번 더. 그러면 이러고 한 번 더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1번, 2번, 3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컬렉션 리버스 같은 경우는 아예 원본을 뒤집어 줬기 때문에 별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처음에는 true고 이게 있고 이게 입력 ID ASC다? 그러면 이걸 false로 바꿔주니까 얘는 false니까 통과돼서 else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고객이 입력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예요? 고객이 그냥 유저 아티클 리스트라고만 입력을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차피 이렇게 입력하나 여기다가 order by ID DSC 이런 식으로 입력하나 똑같은 거죠. 이거는 이제 3번, 2번, 1번 순으로 그 다음에 ASC라고 입력해야지 1번, 2번, 3번 순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좀 출력 방법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도 가능해요? 스트림 문법으로도 사용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스트림 문법은 필수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리스트를 스트림 문법으로 출력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스트림 여기다가 뭐 쓴다? 포이치 있다 했죠? 포이치문 그냥 여기다가 아티클 이렇게 써주고 요거 시스템하고 프린트F 요거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이게 끝이. 3줄짜리 2줄로 퉁칠 수 있죠. 뭐 얘도 만약에 한 줄로 하고 싶다면 중괄호 생략 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도 똑같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order by id ASC. 잘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코드를 짜봤는데, 지금 params contains key, 요거 여러분들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모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get, 이걸 모른다는 거는, 요 get에서 모른다는 거는 맵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맵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맵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당연히 맵으로 가야 됩니다. 맵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맵을 다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고, 맵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테스트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 다음에 equals, 요거는 사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칙연산 는 두 개, 이거 안 된다 했잖아요. equals로 비교를 해야죠. equals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리언 오더 바이, 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 저랑 다르게 코드를 짰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if문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정순으로 출력하는 것도 있고 역순 출력도 가능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단 하나요. 여러분들 이거 해봤나요?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걸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해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뚝딱뚝딱 만들어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가나다라 배웠는데 그걸 문장 작성하고 소설책 쓰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해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냐, 제 수업 방식이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당장 찾을 수가 없습니다. 쉬운 거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응용적인 문제를 정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정답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큼 다양한 걸 테스트를 해봤냐, 여러분들의 그 실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집어넣어보고 저것도 집어넣어보고, 내가 만약에 이걸 집어넣었을 때 안 되면 이게 왜 안 되는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검색을 통해서라도 찾아보는 그런 걸 지금 길러나가는 거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답을 찾으려고 안절부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자바라는 요 친구랑 계속 친해지려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바라는 녀석을 계속 다뤄보려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 같은 것도 여러분들 조립을 한다 했을 때 한 번에 단번에 조립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조립해보고 저렇게도 조립해보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어쨌든 완성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코딩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정답을 자꾸 작성하려고 하시면 스트레스밖에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라고 하니까 재밌었나요? 흥미가 생겼어요? 막 흥분이 됐어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이 강사 씨,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위축되지 마세요. 코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코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거를 경험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처음 배웠을 때 경험하는 걸로 가셔야지, 내가 이걸 가지고 무조건 내 인생을 걸겠다, 코딩으로 인생 거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 코딩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응용을 잘 못하겠으면 어떻게 검색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배워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단계를 지금 밟아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래서 좋은 방법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을 적는 거예요. 메모장에다가 내가 뭘 할 건지를, 내가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짤 건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정리도 안 되는데 정리도 안 되는 걸 코드로 쓰려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건 알지만 내 생각이 정리도 안 됐어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써져요? 안 써져. 써지더라도 막 이상한 말 나오는 거죠.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나는 뭐 안산에 언제 태어났고, 뭐 우렁차게 태어났고, 말도 안 되는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건지를 생각을 하셔라. 자,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게 뭐예요? 일단 뭐 파람스에 오더바이가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죠. 그죠? 이걸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있다면 뭐 해야 돼요? 그 값이 id ASC인지 판단을 해야겠죠. 확인해야겠죠. 확인.
확인을 해라. 그 다음에 맞다면 뭐 해야 돼요? 맞다면 정순으로 나와야 돼. 정순이라는 거는 1번, 2번, 3번 순으로.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제 방법이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방식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값을 거짓으로 한다. 저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if문이 참이면 역순, 거짓이면 정순. 그죠? 그 다음에 4번 누구? 오더바이 요 DSC라는 요 값에 따라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순 순회한 거고, 그 다음에 정순 순회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0번째도 있다면 요 불리언 오더바이 DSC 이 녀석을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 일단 값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변수를 잘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변수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라. 그래서 20분이 걸려도 되고 30분이 걸려도 되고 괜찮아요. 근데 로직부터 쓰는 게 아니에요. 코드부터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돌아다녀보면 대부분 뭐 하고 계시냐면 코드부터 쓰느라 바쁘세요. 근데 그 재밌는 걸 할 수 없지만 코드부터 쓰는데 코드가 써져요? 안 써진다는 거예요. 코드가 안 써집니다. 왜냐면 내 머릿속으로도 정립이 안 됐는데 그거를 쓰려고 하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랑 대화를 해야 된대요.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으로 영어로 필터링이 안 되면 그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코딩도. 컴퓨터, 자바랑 대화해야 되는데 내가 컴퓨터는 딱딱하고 아주 막 감정도 없는 녀석인데 어쨌든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면 얘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지만 알아듣는 녀석한테 나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말하죠? 그럼 얘도 제대로 동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불리언이죠. 자, 그러면 얘를 만든다는 건 뭐예요? 얘를 뭘로 둔다? true로 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메모장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파람스 값을 체크하는 건 뭐예요? 파람스 뭐가 있어요? 컨테인스 그려져. 컨테인스의 키 이런 식으로 쓴다. 그 다음에 얘가 오더 바이가 들어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그 값이 있다면 그래서 equals 쓰죠. id asc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맞다면 정순 그 값을 거짓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값 어떻게 써요? 우리가 밑에서 뭘로 바꿔줬어요? false로 바꿔준 거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역순순회 정순순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렬 같은 경우는 사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역순, 어떨 때는 정순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할 건지를 메모장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프로젝트를 짠다거나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젝트 들어갈 때 프로젝트 바로 코딩부터 쓸까요? 개발자들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기획팀이 따로 있어요. 기획팀이 왜 있을까요? 이런 거 하라고. 어떤 기능 구현할 건지 개발자도 들어가서 기획팀의 회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코드가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건지 그 기능이 어떻게 될 건지. 근데 그 기획팀이 회의한 거를 바탕으로 또 개발자들 사이에서 또 회의합니다.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뭐 인텔리제이 프로젝트를 하나 더 열어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제가 알려드리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REPL IT라든지 code.oa.gg라든지 그러니까 이거 거기다가 한번 작성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2-3시간 걸릴 거 1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작성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걸 쓰세요. 제가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이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먼저 코드부터 쓰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정리한 걸 하세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제가 이 말 진짜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까먹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면 돼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정렬했지만 여러분들 방법의 정렬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강사 코드가 무조건 정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의 방법론을 알려주는 것 뿐이지 저보다 더 좋은 코드를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랑 제 거랑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아니면 강사 코드를 내 걸로 반영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더 바이 뭐 한 거예요? id dsc 파라미터죠. 얘를 정렬 방법 변경이라 쓰겠습니다. 자, 됐습니다.